안녕하십니까. 사라제이키 리모트와 함께하는 데일리 크립토 뉴스의 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데일리 크립토 뉴스 코리아를 열게 된 지가 벌써 한 9개월 정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팟캐스트 플랫폼을 통해서 청취해 주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도 해주셨던 분들의 많은 피드백을 좀 받아서 조금 더 어떻게 많이 암호화폐를 알려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뭐 블록체인 업계의 소식도 알려드릴 수 있을까, 제가 많은 생각을 해보았고요.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여름 휴가를 가게 되는데 이제 일주일 정도 쉬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저희가 여러 가지 컨텐츠를 좀 준비를 해서 선보이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를 한번 그 실험의 주로 삼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오늘 월요일, 화요일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뉴스 소식 전해드리고요. 수요일부터 목요일, 금요일까지는 저희가 좀 준비하는 새로운 컨텐츠들을 종류별로 한번 전달해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와는 조금 다른 컨텐츠가 나오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재미있게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컨텐츠는 어떤지 마음껏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도 좋고요. 트위터도 좋고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7월 22일 월요일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재선 캠페인을 종료한다고 일요일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것이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정치적인 상황이 암호화폐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이런 뉴스를 소개드릴 때 아무래도 좀 정치 성향이나 혹은 뭐 정치 사건 자체나 이런 것들을 다루기 쉽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상황과 미국 대선과 암호화폐 업계를 그 상호 연관성을 염두를 두면서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미국 대선 캠페인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폴리마켓입니다. 이 폴리마켓은 예측을 하는 시장인데요. 여러 가지 사건들, 미래에 있을 법한 사건들을 사람들이 이제 돈을 내고 예측을 하는 그런 베팅 사이트입니다. 여기에서 수많은 지금 예측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가 바로 이제 공화당 후보이자 전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것이냐 라는 것이 이제 예측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근데 그 부분의 당선 가능성,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소폭 하락했다는 점. 그래서 이제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재미있게 관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암호화폐 업계에 이 미국 대선이 미치는 영향은 바로 밈코인입니다. 사실 저희가 소식을 전하면서 좀 약간 슬픈 마음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미국 대선과 함께 크게 일어났던 암호화폐 붐이 아무래도 다양한 밈코인, 셀레브리티, 유명인의 밈코인이 생겨났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조심하시고, 밈코인들을 투자를 하시려면 뭐 그 근본을 아시고 그 프로젝트를 잘 아시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기를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어쨌거나 이 밈코인이 유명인과 관련된 밈코인이 급락을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당연히 조 바이든과 관련된 밈코인이었겠죠. 어쨌거나 요 정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미국 대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확인을 해보면 부통령이었던 카밀라 해리스가 이제 2024년 민주당의 새로운 후보가 되기 위한 유력한 경쟁자로 지금 정해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카밀라 해리스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한다,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내비쳤고요. 앞으로 이로 인해서 암호화폐 정책이나 혹은 뭐 경제 정책이나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지, 이런 부분들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전 세계가 대규모 IT장애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서 겪었었죠. 이 여름을 겪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한 달 만에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암호화폐 상승세가 재개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수익을 보셨기를 바라는데요. 저도 갑자기 지난 주말이 되기 전부터 소식이 막 좀 들려오면서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서 저도 깜짝 놀라서 좀 수익을 봤는데요. 비트코인은 미국 시간 기준으로 장 초반에 64,000달러에서 상승하기 시작해서 장 후반에 6월 17일 이후로
거의 뭐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67,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 6월 17일 정도에 67,000달러를 돌파했던 거 굉장히 짧았거든요. 이번에는 또 얼마나 갈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가격 상승과 함께 블랙락의 비트코인 현물 ETF IBIT의 거래량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솔라나 같은 경우도 같은 기간 8.5% 상승하면서 6월 초 이후로 처음 170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알트코인 중에서는 당연히 선두를 차지했죠. 한국에서도 역시 9천만 원대로 비트코인이 거래가 되면서 아주 가볍게 9천만 원대를 넘어섰는데요. 저희가 이번 달 초, 지난달 말만 해도 9천만 원대를 넘어갔으면 좋겠다. 굉장히 사실 낮은 가격도 많았거든요. 7천만 원대, 6천만 원대 계속 있었고, 근데 아주 가볍게 9천만 원대를 넘어서서 강하게 가격이 지금 올라가는 대로 푸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익 좀 보셨기를 바라고요. 너무 웃긴 이야기지만 사실 투자에서 가장 기본은 buy low, sell high잖아요.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파는 것인데 이 ETF 거래량을 보면 높은 가격에서 지금 엄청나게 또 사고 팔고 이렇게 지금 거래가 되는 것을 보니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들도 낮은 가격에서 사셨길 바라고요. 어느 가격대에서 사셨든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정하셨던 타겟 가격에서 구매를 하시고 또 잘 매도를 하셨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지금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굉장하게 스캔들이 나고 있는 상황이 하나 바로 아주 유명한 암호화폐 데이터 및 리서치 회사의 메사리의 CEO였던 라이언 셀키스가 물러났던 사건입니다. 이 라이언 셀키스는 사실 이 메사리를 공동 창립자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해서 CEO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을까요? 트위터를 사실 잘 주목해서 보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이 뉴스는 많이 보셨을 텐데 이 CEO직에서 물러나기 전부터 그리고 특히 도널드 트럼프가 이 암살 시도를 당하면서부터 굉장하게 이 라이언 셀키스라는 인물이 엄청나게 정치, 내전, 이민자 관련된 선동적인 트윗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인해서 좀 인터넷상에서 토론을 하기 시작했고요. 결국에는 이게 좀 긍정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좀 이끌어지게 됐고 결국에 라이언 셀키스는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이 자신의 회사와 팀들에게 해가 되는 것을 봤다라면서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 회사를 떠나겠다. 라고 밝히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았을 때 그는 트럼프의 암살 시도가 있은 직후부터 계속해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런 성향을 보이면서 더 문제가 되었던 것은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전쟁에 나서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민자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그린카드 그러니까 영주권이 있는 사람들이라도 다 추방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과한 발언을 해왔었습니다. 정말로 사실은 이 메사리가 이 업계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또 많은 암호화폐 관련된 업계의 데이터를 제시해주는 것으로 유명했었거든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어떤 악영향이 있을지 이런 부분은 사실 궁금해지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정치적인 성향이라는 것이 물론 자유롭게 표현할 수는 있어야겠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이제 괴롭힌다거나 해를 끼치는 그런 방향으로 나선다는 것은 좀 안 좋은 일이겠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도 있었다. 한번 재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프로젝트는 스틱스 STIX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이름에서도 아실 수 있듯이 뭔가 스티커와 관련된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사실 실물 스티커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자신의 밈을 스티커처럼 만들어서 좀 팔아보자 라는 개념으로 홍보하고 나선 플랫폼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사실 제가 믿고 말고 이런 거를 떠나서 재미가 있어서 한번 사실 가져와 봤습니다. 이 플랫폼에서는 사용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밈을 만든 뒤에 그 밈의 인기도를 투표에 붙여서 제일 많은 인기를 얻은 밈의 제작자가 보상을 받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밈이라는 건 사실 한국어로는 짤이겠죠. 어쨌거나 지금 현재 이 트위터 상황을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밈이라는 게 어떤 그 시대의 문화를 반영하고 또 어떤 특정 상황들을 웃기게 만드는 그런 재미를 주는
요소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사실은 누가 경제적인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서 저는 재미있어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아직 런칭이 되진 않았고요. 이 트위터 프로파일을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밈 많이 있기 때문에 웃음거리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암호화폐 시장 한번 볼까요? 공포와 탐욕 지수를 보시면 70으로 역시 가격을 반영하듯이 탐욕으로 아주 쉽게 넘어갔고요. 빗썸 코리아 차트를 한번 보시면 현재가 기준으로 1위는 역시 비트코인 0.62% 내려간 9,380만 9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어제는 뭐 9,500만까지도 올라간 걸 제가 봤거든요. 아주 놀랍습니다. 2위는 연파이낸스 1.62% 내려간 821만 5천 원, 3위는 이더리움 1.42% 내려간 485만 1천 원, 4위는 메이커 0.46% 올라간 395만 6천 원, 5위는 BNB 1.49% 내려간 82만 8천 원, 6위는 비트코인 캐시 2.08% 내려간 54만 1,500원, 7위는 솔라나 1.84% 올라간 24만 8,500원, 8위는 아베 3.51% 내려간 13만 1,800원, 9위는 일루비움 5.01% 내려간 10만 500원, 10위는 컴파운드 1.73% 내려간 7만 9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가격대가 많이 올라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알트코인은 확실하게 빡 이렇게 가격 상승을 보여주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좀 더 지속적으로 올라야 알트코인에도 영향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트그리로 넘어가셔서 탑크립토 게이너 보시면 커벌런트의 CQT 토큰이 139% 올라가서 0.0345달러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크립토 루저 보시면 1위의 비볼 트레저스의 BTRS 토큰이 24% 내려가서 0.015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탑 트렌딩 크립토 보시면 비트코인 역시 열심히 거래가 되고 있고요. 4위의 솔라나, 5위의 이더리움, 그리고 6위의 XRP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XRP가 사실 많이 거래되고 있다는 소식을 뉴스로도 제가 오늘 접했었는데 아마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7월 22일 월요일 데일리 크립토 뉴스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시는 팟캐스트 플랫폼 유튜브 항상 리뷰, 구독,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